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태야기 미주은입니다. 요즘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 테크주들 그리고 성장주들의 주가가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주식 투자가 조금은 더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지난 3개월 동안은요. 모든 테크 주식들 그리고 특히 성장주들이 한꺼번에 폭락하는 바람에 종목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재미가 좀 반감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날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요. 또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또 이렇게 매일 폭등하는 종목이 하나 둘씩 나와주면서 그런 변화들의 이유를 찾아보고요. 스토리를 따라가는 과정들이 아주 즐겁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또 기업들의 실적을 믿으면서 기다린 보람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오늘은 또 어떤 좋은 뉴스들이 아니면 나쁜 뉴스들이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을 둘러싸면서 발생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첫 번째로 선정한 기사는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투자하고 계신 기업일 겁니다. 엔비디아에 관한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엔비디아 posts another record-beating quarter. Guides for revenue upside. 엔비디아가 그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훨씬 높은 기록을 만들어냈고요. 레비뉴의 그 가이던스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소식인 것 같죠. 자세한 내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set new record. 신기록을 만들어냈다. 근데 그 신기록이요. 하나의 부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total revenue, 즉 전체 매출도 신기록이고요. 게이밍 쪽에서 만들어낸 매출도 신기록, 그리고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도 이번에 신기록이 달성된 것 같습니다. Sales in Q1 1분기의 매출을 보면요. 작년 대비해서 무려 84%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물론 2020년의 1분기는요. 굉장히 약한 분기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84%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엔비디아의 그 매출 규모를 봤을 때 굉장한 성적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총 매출의 규모가 5.66 빌리언을 달성을 했고요. Adjusted EPS, 조정된 earning per share는 3.66달러가 나왔는데요. 이 수치는 전망치에 비해서 38센트가 더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를 10% 이상 상회하는 기록을 낸 거죠. 자, 게이밍만 띄어서 보면요. 게이밍 쪽의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106%가 성장을 했고요.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약한 분기였기 때문에 바로 전 분기랑 비교를 해도요. 무려 11%나 껑충 매출이 성장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80% 가까운 성장을 보여줬고요. 바로 전 분기에 비해서도 8%가 성장했다. 자, 그리고 그로스 마진을 한번 볼게요. 총 수익이라고 부르는 거죠. 66.2%. 굉장히 좋죠. 66.2%라는 것은 제가 총 수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총 수익이라는 것은 매출에서 이 매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다이렉트 익스펜스를 빼고 남은 것을 우리가 총 수익률이라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영업 비용을 다 빼고 나서 남은 것을 이제 영업 마진이라고 부르고요. 그런데 이제 영업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좀 줄여나가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세일즈라든지 마케팅 그리고 연구 개발비에 쏟는 돈이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이렉트 익스펜스는 그게 좀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로스 마진이 66%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엔비디아의 수익률을 보시면 지금 A+가 나오잖아요. 그 이유를 보시면 그로스 프로핏 마진, 총 수익 마진율이요. 63%가 넘어가는데 섹터의 미디언, 중간치를 보면 48%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IT 섹터의 중간치는 48%인데 엔비디아는 지금 63%가 넘어간다. 요거는 이제 전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같은 섹터의 다른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5년 평균도 60%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더욱더 총 수익률이 높아져만 가는 그런 기업이 엔비디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넷 인컴 마진도 굉장히 좋습니다. 25.98%를 그 분기 기준 했을 때 만들어냈는데, 섹터의 미디언을 보면 지금 4.86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지금 IT 섹터 전반적인 순이익률에 비해서 엔비디아의 순이익률은 정말 좋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기사로 돌아가서요. 자, 이번에는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죠. 멜라녹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잖아요. 인수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이 인수권에 의해서 나타난 영향, 효과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초과하고 있다. 너무나 좋은 인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정말 데이터 센터의 그 스케일 있는 컴퓨팅 컴퍼니로 거듭나는데 굉장히 일조했다. 굉장히 성공적인 인수였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우리는 헤드웨이, 앞서 나간다. 자, 우리가 계획했던 암이라는 기업을 인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진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2분기에 대한 레비뉴 그 전망치가 나왔는데요. 6.3 빌리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켓의 전망치는 5.48이었습니다. 따라서 마켓의 전망치보다 훨씬 더 좋은 수치를 2분기에도 만들어낼 것이다. 여러모로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그 좋은 어닝의 결과를 이번에 발표해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모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번의 멋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캐시우드 그리고 버진 갤럭틱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캐시우드의 실수를 지적한 그런 기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아크 인베스트의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ETF가 있잖아요. 이 ETF가 ARKX라고 부르는 새로 이번에 론칭된 ETF인데, 이 ETF를 지금 살펴보니까 버진 갤럭틱이 가지고 있던 그 주식들을 모두 정리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요 67만 주가 넘는 버진 갤럭틱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3월 달부터 계속해서 조금씩 줄여 나가더니 결국 어제부로 모두 다 정리한 것으로 지금 기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캐시우드가 버진 갤럭틱 주식을 거의 정리해 나갈 때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테스트 비행 일정이 진행된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는 성공적인 테스트 비행을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주 동안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 2주 만에 70%가 넘게 올라 버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일을 보면서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캐시우드와 같은 그 전문가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우리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그 주식 사고 파는 것을 이렇게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구나라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원칙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분할 매수, 분산 투자, 그리고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의 그 우리 룰을 나름대로 계속 지키면서 투자를 해야 건강하고 수익률 높은 투자를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 아무리 캐시우드라고 해도 2주 만에 70%는 조금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캐시우드가 이렇게 버진 갤럭틱의 주식을 모두 정리하는 가운데 버진 갤럭틱이라는 주식을 높게 평가하는 투자기관의 평가가 나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accord Genuity says Virgin Galactic is a buy after successful test flight. Canaccord Genuity라는 주식 투자 기관이 이야기를 하기를요, 버진 갤럭틱은 사야 되는 주식이다. 특히 지금 성공적인 테스트 플라이트를 한 이후에 더욱 그렇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지난주에 성공적인 그 시범 비행을 했잖아요. 버진 갤럭틱이. 그것은 앞으로 시리즈로 펼쳐질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의 첫 번째에 불과하다. 따라서 카나코드 제뉴이티라는 그 투자 기관에서는요,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버진 갤럭틱의 주가는요, 월요일 하루 만에 28%나 급등했습니다. 뭐 급등이라기보다는 완전히 폭등이죠. 이렇게 폭등을 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나코드의 애널리스트인 켄 허버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래도 지금 사야 되는 주식이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앞으로 몇 가지의 굉장히 그 긍정적인 뉴스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벤트들은 다 올해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설명해 줬는데요.
첫 번째로 티켓 세일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한동안 그 우주 여행 티켓을 판매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올해 말 정도 되면 다시 티켓을 판매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년 1분기 때쯤 우주 관광 여행을 이제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래닝이 나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호재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우주 관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이렇게 세 가지의 호재를 얘기해 주면서 계속 반복되는 포지티브 긍정적인 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상 주가를 내놨는데요. 목표 주가가 35달러입니다. 35달러면 37%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도 버진 갤럭틱은 5%가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7달러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7달러에서 35달러까지 올라간다면 약 3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에 제가 CNBC 프로 유료 회원에 가입을 했거든요. 유료 회원에 가입한 다음에 제가 볼 수 있는 기사 중에 기획성 기사가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기획성 기사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These are the Cashwood stocks Wall Street believes have the best chance of roaring back. 자, 지금부터 언급되는 주식들이 캐시우드의 스톡이다. 그러니까 캐시우드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들인데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 역시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그런 주식들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다시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주식들을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정 기준을 조금 살펴보죠. 보시면요. CNBC 프로에서 이번에 스크리닝을 했다. 그래서 종목을 한번 선별해 봤는데요. 이 주식들은 모두 아크 인베스트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떨어진 주식들이죠. 하지만 월스트리트 그 애널리스트도 역시도 좋게 생각하는 주식들이다. 그래서 선정하는 방법은요. 일단 아크 인베스트의 ETF에 속하는 종목이어야 하고요. 거기에다가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이 최소한 20% 정도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한 주식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80%의 애널리스트들이 바이를 주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그런 주식만 모아서 지금 정리를 한 그런 리스트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스 타겟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넘게 올라가야 되고요. 바이 레이팅은 최소한 80% 이상이 매수 의견을 주는 그런 주식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제가 모르는 종목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심볼을 읽어드릴게요. SYRS, CGEN, SURF, BLI, PSNL, ONEM, SI, RPTX, TWLO, CSTL, BDRYVB, GDXS, GH, NIU, AMZN, ACCD, 그리고 마지막으로 TDY 이렇게 주식이 선정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 아마존하고 니우가 보이고요. 그 외에는 투일리오가 보이네요. 자, 그 외의 기업은 저도 익숙하지 않은 기업인데요. 그 중에서 탑 2가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면은 프라이스 타겟이 지금 주가보다 200%가 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식인 CGEN 같은 경우도 191%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주식에 바이,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100%다. 따라서 모든 애널리스트들, 이 두 주식을 다루고 있는 모든 전문가들은 매수 의견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만장일치로 굉장히 좋은 주식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부터 살펴보실게요. 시로스 파마수티컬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암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컨트롤 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 바이오텍 기업이죠. 컴퓨전이라는 기업인데요. 역시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컴퓨전 같은 경우는 아직 매출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좀 아직 주가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요. 이러한 주식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 뭐 몇 개월 만에 승부를 보기는 어려울 거다. 따라서 최소 5년 이상 투자하실 분들만 관심을 가져야 할 그런 주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주식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오래간만에 페이팔에 관한 뉴스가 올라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ayPal to soon allow third-party wallet transfers of Bitcoin. 페이팔은 곧 허락할 것이다. third-party라는 것은 이제 제3자를 얘기하죠. 제3자 전자 지갑에 트랜스퍼를 할 수 있게끔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게끔 허락할 것이다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페이팔은 몇 개월 전에 드디어 시작했다. 비트코인이라든지 아니면 세 가지의 그 크립토 커런시를 이렇게 사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있게끔 페이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됐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뭐였냐면요. 페이팔을 통해서 이렇게 크립토 커런시를 사게 되면 페이팔 안에서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트랜스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트랜스퍼가 안 되니까 그 가치가 조금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번에 코인 데스크에서 컨센서스가 있었는데 이 행사에서 페이팔의 바이스 프레지던트인 호세 페르난데즈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4억 명이나 되는 페이팔의 그 이용자들이 곧 그들의 크립토 커런시를 그들이 원하는 전자 월렛에 전자 지갑에 이렇게 보낼 수 있게, 그러니까 송금하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 하면서 굉장히 좋은 소식을 이번에 페이팔에서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페이팔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그 트랜스퍼하거나 뭐 매매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기사는요, 어제에 이어서 또 독점 규제에 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주인공이 페이스북이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Facebook set for antitrust probe over online marketplace. 페이스북이 다시 한번 그 독점 규제에 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 이슈가 뭐냐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유로피안 유니언, EU라고 부르죠, 우리가. EU에서 오픈 포멀 안티트러스트 프로브니까 자, 공식적으로 그 독점 규제에 관한 조사를 착수했다. 페이스북을 상대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며칠 안에 시작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문제가 되는 점을 살펴보면요. 온라인 클래시파이드 애드버타이징 마켓이니까 광고 마켓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도를 해준 매체가 파이낸셜 타임즈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서 조금만 더 자세히 보죠. 자, EU의 관계자에 따르면요. 적어도 3개의 그 퀘스천을 이번에 페이스북 그리고 페이스북과 경쟁하는 경쟁사한테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어떠한 점을 가지고 문제 삼고 있냐면요. 디스톨트라는 것은 그 마켓을 왜곡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그 광고 시장을 지금 왜곡하고 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떠한 방식으로 온라인 그 광고 시장을 왜곡했냐면요. 페이스북의 그 마켓플레이스라는 곳이 있잖아요. 이 마켓플레이스의 서비스를 공짜로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켓플레이스는요, 2016년에 시작했는데,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이용자들이 가서 물건을 이렇게 포스팅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살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얘기합니다. 뭐, 가구수부터 해서, 때로는 이렇게 그 집까지 사고 팔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피를 받지 않는다. 공짜로 이걸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공짜로 하는 것이 문제가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금 매달 10억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엄청난 사람들이 이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페이스북의 전체 사용자는 지금 한 30억 명 가까이 되죠. 28억 명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10억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용할 정도로 이 마켓플레이스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마켓플레이스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페이스북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뭐 여기 렌탈 하우스도 있고요. 자동차도 판매하는 것 같고 자동차 많네요. 여기 뭐 공짜로 뭐 자전거 준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자전거 $65에 나눈 사람도 있고, 공짜로 주는 게 또 있네요. 스피커 시스템을 공짜로 주겠다. 모토바이크도 있고요. 자동차가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이 하우스 렌탈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뭐 모바일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이용자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장소를 마켓플레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것을 지금 좀 시비를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무료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것이 독점 규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소송 그리고 문제 제기를 좀 보면요. 조금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 규제 당국에서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보여주기식의 행정 처리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아마존으로 넘어갑니다. 아마존에 대한 굉장히 좋은 뉴스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아마존이 할리우드 스튜디오 MGM을 인수할 예정이라는 뉴스를 보내드린 적이 있잖아요.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수가 됐고요. 정확한 금액도 발표가 됐네요. 8.45 빌리언을 주고 이번에 인수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이번 딜은요, 강화할 것이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가 제공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한층 높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MGM이라는 영화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아마 이름만 들으시면 알 수 있는 영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직 인스팅크트라는 것은 한국에는 원초적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나왔고요. 크리드라는 영화도 굉장히 유명하고 제임스 본드는 007이죠. 리갈리 브롱드 한국의 제목은 금발은 못 말려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로보캅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화죠. 로키는요 시리즈로 나왔고 한국의 그 남성분들은 안 본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죠. Silence of the Lamb, 양들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정말 대작이었죠. 굉장히 잘된 사이코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스타게이트, 델마와 루이스, 톰 레이더,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세븐은요 황야의 7인이라는 굉장히 명작이고요. The Pink Panther,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은 여러 개의 영화, 총 영화의 개수는 4,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TV 쇼도 굉장히 많았는데 무려 17,000여 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가 MGM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 인수를 하면서 그 재정적인 밸류, 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의 매출을 많이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인수를 마무리 지은 이유는 뭐냐면 지적 재산권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IP라고 나와 있는 것이 지적 재산권이거든요.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영화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번에 획득함으로써 지금 MGM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영화를 만드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네트워킹이 잘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분야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MGM이 아마존의 자본을 뒤에 업고 좋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뉴스도 아마존인데요. 이번에는 아마존이 피지컬 파머시, 즉 그 약국을 직접 만든다는 거죠. 소매점을 만든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아마존이 그 옵션을 이밸류에이팅 하고 있다,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죠. 언제쯤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런지. 자, 피지컬 리테일 파머시라는 것은 약국 소매점을 얘기하죠. 그래서 미국 쪽에 약국 소매점을 직접 낼 것이다라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계획은 인텐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프레스크립션 드러그니까 그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약들이 있잖아요. 이런 처방 약품 산업에 그 자신들의 쉐어를 그러니까 그 시장 점유율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그 지금 오프닝 할 것이다. 그 스탠드 언론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돼 있는 약국도 열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계획을 깊숙이 살펴보니까 아이디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홀푸드 체인을 이용해서 이 슈퍼마켓 안에 약국을 낸다는 계획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홀푸드 같은 경우는 그 약 500곳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00개나 되는 슈퍼마켓 안에 처방약품을 중심으로 하는 약국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비즈니스가 쉽게 발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MGM 뉴스, 그리고 이번에 아마존 약국에 대한 뉴스를 종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MGM을 인수한다는 것은 아마존 프라임의 그 스트리밍을 강화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아마존 멤버가 되면 그 공짜로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의 그 수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멤버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요, 멤버를 상대로 해서 이커머스도 판매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홀푸드 같은 식료품, 아마존 약국,
그리고 원격 진료까지 지금 그 욕심을 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업을 확장하는데 아마존 멤버의 수를 늘려서 기폭제로 삼겠다. 이러한 계획이 아마존의 그 의도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 역시 아마존에 관한 건데요.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드디어 이제 CEO에서 물러난다는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앤디 제시한테 CEO 자리를 7월 5일 날 물려준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 7월 5일인지 찾아보니까요. 1994년에 아마존이 설립을 했거든요. 근데 1994년 7월 5일 날 아마존이 공식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따라서 창립 27주년에 아마존의 CEO 자리를 제시한테 지금 물려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앤디 제시는요, 지금 현재 헤드 오브 아마존 웹 서비스다. 그래서 클라우드 부분, 사업 부분에 지금 헤드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정식으로 CEO가 되고 나면 제 생각에는 아마존이 클라우드 쪽에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뤄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욕심을 낸 부분은 뭐냐면요, 주식 분할을 꼭 할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아마존이 주식 분할을 할 거라는 소문만 무성했지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3,000가 훌쩍 넘은 그런 주가를 가지고 주가를 계속 올려나가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CEO가 부임하면서 아마도 창립 27주년도 기념을 하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은데 혹시나 주식 분할 발표를 하지 않을까 내심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조스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아마존이라는 기업과 연결이 돼 있을 텐데 그의 그 직함은 이그제큐티브 체어맨, 회장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회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계속해서 아마존을 서포트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를 위해서 준비한 영상은요, 테슬라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은 테슬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보시면 조금은 불쾌하시거나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래부터 주식 거래라는 것이 같은 시기에 같은 종목에 대한 평가를 정반대로 하고 있는 두 명이 이렇게 만나야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투자 논리와 그 합리성, 타당성이 어디가 더 높은지 비교해보고 대조해보는 것도 건강한 투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터뷰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영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있고요. 퍼스트 이글이라는 그 투자 기관에서 어드바이저로 활약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름은 브루스인데요. 이 브루스 교수님의 논리 그리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의견을 댓글을 통해서 나머지 패밀리 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뉴스들만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Tesla will do a little better. I mean, there's an easy way to measure barriers to entry. So the first element is, what's the minimum market share you need to get to in order to be viable? Now, if a market is small, like the electric car market is today, you probably need to get to 20% of that market to be viable. In the mature automobile market that is global, you can be viable at 2%. Well, at 20% requirement, Tesla may be able to keep rivals out. But at 2%, nobody's going to keep anybody out. And guess where the electric car market is going? It's going from 700,000 a year to 7 million a year. And so just to follow that point, that would not necessarily bode well to your thinking for Tesla shareholders. Oh, absolutely not. I mean, 20 years from now, you really think that they're going to dominate the auto market? Not a chance. And we know what a competitive auto market looks like, because in that market, most of the big companies have flirted with bankruptcy at one time or another. But just to follow quickly, like, Elon Musk will say, it's not just a
car, Bruce Greenwald. It's an ecosystem with a computer connected to a database, connected to solar panels. I mean, Yeah, go ahead. And you think other car makers don't have that? They don't have computers, they don't have databases, they don't have solar panels? right. I mean, give me a break. And if you're going to have charging stations, Apple always used to try this. When they tried iTunes, they tried it only working with Apple computers, and the iPod didn't work at all. Right. So when you have charging stations, they're going to serve all the cars. Right. Right. So no, Elon Musk is talking his book. Yes. But And when it happens is a tough question. It will Right. happen. But well, does that go back to the market can stay irrational longer than you can stay solvent? I think so, especially in things like this. Right. Right. I would not try and short Tesla. People have gotten slaughtered doing that. I've had my own terrible experiences with shorts. And the thing about shorts is you have a short horizon Right. because it's uncapped on the upside. Right. But if I were going to put the family fortune into Tesla, I would not be a comfortable doobie.